겠지만은 그게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외교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전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제대로 상대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문자 폭탄 보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외교로 먹힐 만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저는 논리와 이성으로 미국의 관료들과 지성인과도 상대해서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대통령이 외교하면 옆에 통역이 따라 붙어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해서 미국의 주요한 시사방송들 CNN이나 팍스뉴스나 CNBC 이런 데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즉석에서 만약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갈 겁니다.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분 중에서는 저 이준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여러분이 이름을 알 만한 어떤 기술기업의 CEO를 만나도 직접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기술적으로 같이 협력할 것을 찾아내고 영어로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투자 유치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하버드대학교에서 컴퓨터 고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되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투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들과 대화가 되는 대통령 바로 기호 4번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저는 적어도 이 아이 키우는데 고민 많이 하고 중산층이 많이 사는 안양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컸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후보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4호선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아이들에게 노력하면은 기회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이준석, 여러분의 자녀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포퓰리즘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견실하게 성장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여러분께서 아직 주변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조금씩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준석을 뽑으면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두 단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가장 창창하게 빛나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보면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키워주신 선배님들 계십니다.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확립한 민주주의를 업수히 여기는 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계엄을 통해서 위험에 빠뜨린 세력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알량한 권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상대를 정적을 제거하는 게 쓰겠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얼마 전 바로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아픈 면을 지적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에 대해서 저한테 형사적으로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은 저에게 제명 시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사 기자를 그들이 고소하고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실제로 그 범죄 일람표라는 거 전부 보셨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강하게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는 그들에게 맞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탄핵 1회에 치러진 그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렇게 적폐청산에 집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에 집착하다가 정작 부동산 위기 만들고 결국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물가 상승하게 만들고, 저는 그게 민주당이 항상 본말을 전도시키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분은 또다시 복수, 내란 종식, 청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치 활극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투표로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석!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고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 포퓰리스트와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앞장섰는데 제가 주저하면은 저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제가 앞장서다가 다치면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만약 제가 쓰러지면은 그 길을 계속 같이 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에 뒤에서 흘러오는 물이 앞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같이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 모든 것을 바쳐 군고유세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저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손잡고 더 빨리 그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